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황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처럼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깨끗해졌나 했는데요. 현재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벌써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하천도 관광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 북천에 이어 남천 둔치를 정비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읍면 지역 소하천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 젖줄 형산강, 푹신한 양탄자를 연상케 하는 잔디가 경주 서천에 깔려 있습니다. 달리고 걷기에 그만인 이곳 풍경은 바라만 봐도 넉넉해집니다. 보문 관광단지 아래 북천에도 자전거 길이며 축구장이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랑대기 등 전국 단위의 축구 대회가 유치된 건 둔치 운동장 덕분입니다. 서천과 북천에 이어 월성을 휘감아 흐르는 남천에도 수변 공원이 조성됩니다. 교촌 한옥마을과 월정교가 젊은 층에게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터라 수변 공원까지 만들어지면 일대가 관광지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월성 주변을 먼저 개발하고 3년 후에는 서천까지 연결해 경주 외곽을 자전거 길로 모두 연결할 계획입니다. 남천을 시민 및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경주는 3개 지역 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돌 수 있는 그런 아주 힐링 노드를 만들. 안강 칠평천과 외동 모화천, 건천 건천천에도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걷기 열풍이 일고 있는 요즘 주민들은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길로 좀 걷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가족끼리라도 뭐 애들 데리고 나오면은 안전한 곳이 좋거든요. 좋은데 뭐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도 좀 빨리 끝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형산강 하류의 포항시는 상대적으로 넓은 둔치를 가지고 있어도 종합적인 계획 없이 군데군데 땜질식으로 수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천 둔치도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 경주시. 집중호우나 태풍, 홍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구조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7일 시청 공무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22일부터 26일 사이에는 24일에만 출근했고 이날 시작된 두통, 발열 등 증상으로 2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과 밀접 접촉한 이들은 모두 9명으로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원, 다른 부서 직원 등 8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가족 1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 부서가 있는 층을 폐쇄하고 청사 전체를 소독하는 한편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인권운동연대는 미얀마 국군의 날인 지난 27일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 앞에서 미얀마 군부의 시민학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권운동연대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요구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구속되고 있다며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 국내 계좌를 동결할 것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합의도 촉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도심 2km 구간을 행진하며 대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포항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도시개발조합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최누림 판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성 침촌 지구도시개발조합 관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인 조합 업무를 처리한 A씨는 장성동 임야에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인 2017년 11월 포항시에 허가 없이 일부 임야를 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인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울주군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산 중턱에 도로를 만들거나 농지에 흙을 쌓다가 적발됐는데 관할 울주군은 전 지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합니다. 산 중턱에 산을 휘감은 것 같은 길이 나 있습니다.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한 이 길은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만든 도로입니다. 산림을 훼손한 건 한 영농조합법인의 전 대표인데 이전에도 인근 산림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법인 대표는 원래 있던 길을 조금 확장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고 좀 좁은 소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농장을 매입하기 전에 그 전 소유주가 그게 축산을 한 거예요. 서생면의 한 농지도 불법 행위가 적발돼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은 2m가 넘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돌담 등 공작물 설치에도 허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인근 3만여 제곱미터가 허가 없이 성토와 공작물 설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과 석축 설치가 진행된 이곳 보전녹지 지역 5필지의 소유주 5명은 모두 부산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지 주인은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고 주민들이 흙을 막을 수 있게 돌담 설치를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명령하면 들어야 되고 이 억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한 죄밖에 없는데 이상하고 다 사실 다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예? 면장님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데 자기들도. 하지만 울주군은 적발된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이번 사례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개발 행위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현재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개발 행위만 26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진군이 미세먼지 청정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 브랜드 개발과 관련 용역에 나섰습니다. 연구 용역에선 앞으로 7개월 동안 자연 자원과 국내외 대기질 관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브랜드 개발과 신규 전략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연평균 11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 기준 15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30년 전 이맘때는 당시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날입니다. 도롱뇽알이 개구리로 와전돼 개구리 소년으로 불리던 이들은 실종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됐는데요.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성서국민학교 5명의 어린이들이 집을 나간 지 이제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5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서 만 4년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됐을 이 어린이들이 실종된 지 오늘로 8년이 됐지만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0년째가 됐습니다. 끝내 숨지고 말았단 말인가. 11년 전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이 되는 어린이 유골들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곳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당초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 3.5km가량 떨어진 외진 곳이었습니다. 11년 반 동안 연인원 35만 명을 동원했지만 수색에 실패했던 경찰은 유골 발견 직후 사망 원인이 저체온사라고 했다가 유족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왔다가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현장 주변에서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그러고 등을 하나 넘어왔어요. 분명히 저서 오는 것도만 4km라요. 그 키로수를 아들이 어떻게 산을 넘어요? 법의학팀은 발굴된 유골들에 대한 6주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2006년 3월 26일 결국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를 찾아낸 것을 계기로 경찰은 지난 2019년 개구리 소년 사건도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원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재수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50여 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온다면은 제보에 대해서 아주 방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입체적인 그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소년 실종 30년째 이들을 추모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부실 수사 의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회 차원의 개구리 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30년째 묻혀있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나아가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지, 개구리 소년 사건은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신경주역에서 도심까지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했던 경주시가 당장 도입하는 대신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트램이 비용 대비 편익이 1 미만인 0.7이라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신경주역에서 터미널, 보문단지, 불국사 노선과 폐선 예정인 중앙선을 이용해 서경주역과 경주역, 보문단지, 불국사 노선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8건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경북 중소도시 트램 도입의 타당성과 청년 유입정책 대안 연구,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한 사업 연구 등입니다. 도의회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과제를 최종 선정한 뒤 본격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주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려죽게 한 계약대 운전자의 신원을 경찰이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차는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묶은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상주시 모서면의 한적한 시골길,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 뒤쪽에는 무엇인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개였습니다. 개는 4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당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목격자는 바로 이곳에서 동물 학대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차에 목이 묶인 채로 4km 넘게 끌려다닌 개는 이미 숨을 거뒀는지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는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결국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문제의 차주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다리가 피멍이 들어서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변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살기 위해서 뛰었을까. 상주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용의자를 60대 남성 A씨로 특정하고 어제 A씨를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고 죽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일이 일요일이어서
동물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A씨가 고의로 학대를 저질렀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입증에 노력하는 한편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질환으로 입영대기가 길어지면 민방위 훈련만 받는 전시 근로역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2년 9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을 바꾸는 입영을 연기해오다 2016년 육군에 입대해 우울장애로 귀가한 뒤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일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은 황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처럼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깨끗해졌나 했는데요. 현재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벌써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나쁨에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